다음으로 전기자 권선법 하겠습니다.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자 권선법이 뭐냐? 보세요. 지금 얘가 지금 유독이기 때문에 직육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전기자라고 했어요. 근데 전기자에 얘는 우리가 농형 유도 전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권선이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기자고 여기에 권선이 감겨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이러한 권선이 감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선이 어떤 방법으로 감겨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전기자 권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자 권선법 어떻게 감느냐. 그래서 보세요. 전기자 권선법에서는 이거 모두 하실 필요는 없고요. 명칭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산권과 고상권이 있습니다. 환산권, 고상권. 우리가 이 환산권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전기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있는데 코일을 이렇게 감아요. 감는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있죠. 이렇게 감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감는 방법. 이것을 환상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상권은 어떻게 감느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전기자에는 슬롯이라고 있어요. 슬롯이라고 홈이라는 게 있어요. 홈이라는 거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홈에서 와서 이렇게 홈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위로 감기는 방법이에요. 위에서 위로 감기는 방법. 홈으로만 감기는 방법. 그래서 환상권은 사용 안 하고 고상권만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환상권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감는 방법인데 지금 교재 보시면 링 모양으로 된 전기자 철심의 내외 양쪽 면의 절연 도선을 링 모양으로 감는 방법인데 얘는 안 하고요. 얘는 왜냐? 제작이나 수리가 어려워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해요. 고상권은 전기자 도체를 전기자의 표면에만 배치하는 방법으로서 환상권에 비해 수리 및 제작이 편리해 모든 전기자 권선은 고상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는 이게 없는데 우리가 고상권 중에서 개로권 말 그대로 열렸다. 그 다음에 패로권 이렇게도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상권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로권 열렸다 패로권 닫혔다는데 개로권 사용 안 하고 이 패로권만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패로권만. 그러니까 패로권은 단층권과 2층권으로 나눠지는데 단층권은 사용 안 하고 2층권으로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안쪽에 보면은 슬롯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홈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홈이. 이것을 우리가 홈 혹은 슬롯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기자 돌아가면서 뭐 24개, 36개, 48개 이런 뭐 12의 배수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혹은 6의 배수 뭐 36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홈 슬롯에 이 전기자 도선이 있죠. 권선이 감겨 있는데 얘가 한 개만 들어있다 이러면 단층권입니다. 단층권이고 2개 이상 있다 이러면 2층권이에요. 2층권인데 단층권은 효율 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슬롯에서는 보통 2개 이상이 들어있는 2층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 개 홈에 한 개 코일변 이것을 코일변이라고 해요. 는 넣는 방법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층권 한 개의 홈에 2개 이상의 코일변을 넣는 방법이고 이것이 2층권이에요. 그리고 요거 홈, 슬롯, 한국말로 홈, 영어로 슬롯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층권에는 파권과 중권으로 나눠지는데 얘들은 특징은 같습니다. 이거 전부 얘들은 고상권의 패로권의 2층권이라는 것은 모두 같아요. 같은 건데 다른 말로 파권은 우리가 직렬권이라 하고요. 직렬권하고 중권은 우리가 병렬권이라 해요. 병렬권.
이것은 우리가 세세하게 감아 봐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 모터를 감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터 이렇게 감잖아. 감으면 이게 간단해 보여도 한 번 감자도 그럼 간단한 모터가 한 5시간 걸리고요. 막 하고 이 홈이 한 48슬롯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하면 만약에 한 10시간 넘게 걸리고 밤새도록 감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대학교에서 전기를 전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모터를 실제 감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감는 거를 한번 몸으로 해봐야 계속 몸 감고 여기 쐐기라는 걸 집어넣고 해봐야 그것을 감는 법이 좀 몸에 닿으실 건데요. 지금 감지 않고서는 지금 이거 중권과 파권 같은 경우 구분하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론만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일단 중권과 파권인데 중권을 보시면 1번 정류자에서 나가서 쭉 따라가 보세요. 2번 정류자로 들어옵니다. 다시 2번 정류자에서 나가서 3번 정류자로 들어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그래서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다 이층권 맞죠? 이층권이고, 독일식 가는데, 요거 모양 보시면, 교재에는 모양 자체가 병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중권은 병렬권이라 그래요. 예, 병렬권. 그 다음에, 파권을 보시면 1번 정류자 나가서 다음 S극을 거쳐서 타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다음 S극으로 가는 거예요. NS, NS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파권이라는데 모양 자체를 보시면 직렬로 되어 있죠.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권은 코일변의 간격이 요거는 뭐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중권은 병렬권이고 파권은 직렬권이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에 대한 특징 비교 반드시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중권, 파권 보세요. 일단 중권이요. 중권과 파권입니다. 파권. 예, 비교입니다. 보세요. 일단 내부 결선이 중권은 뭐라고 하냐면 병렬권이라는 겁니다. 병렬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병렬로 된 회로가 많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의 코일이 8개다. 그러면 이렇게 병렬로 많이 된 겁니다. 병렬권 중병파직이에요. 파권은 뭐냐면 파권은 직렬로 많이 된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이게 8개라고 했을 때 파권은 병렬로 해서 무조건 2예요. 하나, 둘, 셋, 넷. 4개씩 하나, 둘, 셋, 넷. 해서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무조건 2가 됩니다. 무조건 2고요. 그 다음에 중권은 병렬 회로수가 이렇게 많게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감은 것을 그러니까 회로로 전기 회로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더라. 그럼 보세요. 전압 전류가 이거는 보세요. 지금 전류가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10A로 하더라도 얘는 10에서 40A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얘는 10A로 하면 얼마? 20A가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권이 뭐냐? 고전류, 대전류. 그 다음에 전압은 보세요. 얘가 10V씩 걸린다고 하면 20V, 10인데 병렬이면 전압이 같으니까 얘는 20V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권 같은 경우는 10V 하면 어떻게 병렬이더라도 40V가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권은 고전류, 대전류로 할게요. 대전류. 네. 저전압이에요. 저전압. 네. 그 다음에 파권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저전류. 네. 그 다음 대전압, 고전압. 이렇게 된다. 그냥 하나만 교회해 오시면 되죠. 중권은 전류가 크다. 전류가 크면 전압은 작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파권은 어떻게 될까? 반대니까 얘가 중권이 대전류고 얘는 전류가 적고 대신에 전압이 크다. 그래서 중권이 대전류 이렇게 했으면 돼요. 대전류 해주시면 요거 하나만 외워주시면은 우리가
중권, 파권 모두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요거요. 그 다음에 병렬 해로수에서 요 놈은 A는 P는 B, 얘는 A는 B는 E.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요것은 안 했지만 A를 우리가 병렬 회로수라고 해요. 병렬 회로수. 병렬 회로수가 A가 P는 뭘까? P는 우리가 폴이라고 해서 극수예요. 극수고 B가 뭐다? 브러시수. 그래서 병렬 회로수가 이게 지금 제가 4개를 했잖아요. 왜 4개냐면 이것은 극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극수만큼 브러시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극수만큼 브러시수를 한다. 외부로 빼는 수가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권은 A는 P는 B, 병렬 회로수, 극수, 브러시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브러시수와 같고 A와 B가 같습니다. 병렬 회로수 하나당 브러시 하나예요. 하나인데 얘는 무조건 2입니다. 무조건 2. 무조건 2. A는 B는 2가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균합 접속이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사극이라고 하면은 사극이요. NS 사극이란 말은 사극은 NS 이렇게 자석이 4개라는 얘기입니다. NS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병렬 회로수도 4개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4개면 여기에 전압 병렬이니까 모든 전압이 같아야 되죠. 맞죠? 그런데 코일에 이렇게 감기거나 뭐 코일 자체에 영향이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4개, 사극일 경우 병렬 회로수가 4개인데 그 전압 4개를 모두 같게 하기 위해서 균합 모선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팝콘 같은 경우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균합 모선, 무조건 팝콘 병렬 회로수 2개니까 균합 모선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균합 모선. 그리고 극수는 지금 NS 했잖아요. 무조건 짝수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홀수는 없어요. N극 2개, S극 1개, 뭐 N극 3개, S극 2개 이런 홀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짝수예요. 그래서 최소가 2극, 그 다음에 4극, 6극, 8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극짜리는 필요가 없고 4극부터는 전압의 크기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균합 모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봅니다. 직류 발전기의 이론이에요. 직류 발전기 이론. 네, 보세요. 이제 뭐 구조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전기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전압을 출력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의 생명은 뭘까요? 발전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전기 발생이기도 하죠. 발생입니다. 기전력이요. 기전력을 발생하는 것이 발전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전동기 뭐예요? 전동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건 전부 발전기 파트예요. 발전기인데 전동기 하겠지만은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토크. 뭐다? 토크는 힘인데 회전하는 힘이에요. 회전하는 힘. 토크. 그 다음에 회전 속도. 전기를 넣으면 얼마만큼 힘으로 얼마만큼 속도를 발생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류발전기의 이론이죠. 이론에서 뭘 한다? 기전력. 발전기의 생명은 뭐니 해도 기전력. 얘가 만들어내는 전압이 얼마냐 그것을 본다는 거죠. 보세요. 기전력을 E라고 합니다. E라고 해요. 인데 기전력 E에서 요 공식을 우리가 전기 자기학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B, L, V,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각도는 삐뚤어져 있을 때는 사인 세타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직류라 보고 각도는 무시하고요,
E는 BLV라고 합니다. BLV 볼트. 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전력을 만드는 곳은 어디다? 전기자입니다. 전기자. 보세요. 전기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홈이 이렇게 파 있어, 홈이. 홈이 이렇게 파 있어. 홈이 이렇게 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홈 이렇게, 제가 뭐 간단히 생략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발생된 기전력의 공식은 BLV입니다. 뭐냐? 자속 밀도 곱하기 길이. 길이라는 거, 이 길이, 이걸 얘기해요. 자속 밀도 곱하기 길이 곱하기 회전 속도요. 회전 속도. 우리가 발전기에서 생명은 기전력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V는 우리가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주변 속도라고 그럽니다. 주변 속도. 여기서 V는 주변 속도라고, 주변 속도. 얘는 지금 전기자가 동그랗게 생겼죠, 맞죠? 네모난 건 없습니다. 동그랗게 생겼는데 얘가 회전 속도를 하겠죠. 회전 속도를 하는데 얘가 1초 동안에 만약에 굴러갔을 때, 동그란 건 계속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지만 얘가 만약에 굴러갔을 때 속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요놈의 지름이 얼마예요? 지름이 D라고 했을 때요. 지름이 D라고 했을 때 주변 속도 V는 합니다. V는 얼마다? 지름 곱하기 3.14죠. 맞죠? 파이 곱하기 D입니다. D. 그런데 주변 속도에서 1초 동안에 굴러간 속도를 말하면 여기는 N과 N이 있습니다. N은 뭐냐면 초당 회전수가 돼요. 초당 회전수. 대문자에는 분당 회전수가 돼요. 분당 회전수. 즉 얘를 우리가 RPS라고 RPM이라고 합니다. 초당 몇 회전 했느냐, 분당 몇 회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죠? 얘가 회전수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얘가 뭐냐? 파이 D는 한 바퀴 둘레예요. 한 바퀴 둘레 곱하기 초당 회전수 하면 1초에 파이 D만큼 몇 바퀴 굴러가느냐, 이게 나오는 거죠. 몇 바퀴 굴러서 직선으로 거리를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파이 D N 뭐다? 한 바퀴 곱하기 초당 몇 바퀴 굴렀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다? 파이 DN인데 반지름 뭐라면 얼마예요? 파이는 D는 얼마? 2R이죠. 2파이 R이 됩니다. 반지름 하면 2파이 R이고 얘가 초당 회전수인데 만약 분당 회전수가 주면은 보통 우리가 분당 회전수 RPM을 얘기하죠. 그래서 60분의 N이 된다는 겁니다. D가 2R이고요. D가 반지름 2R이고 N이 60분의 N이 된다는 겁니다. N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BLV에서 V를 했습니다. V를 했고요. B를 보면 B. B는 자속 밀도입니다. B는 자속 밀도. 자속 밀도. 그러면 얘는 면적분의 자속이 돼요. 요거 자기학에서 정말 기본적인 건데 면적분의 자속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요것을 잘라서 펼치면 요거 길이는 L이 됩니다. 요 L이고 요건 얼마? 2파이 R이 돼요. 2파이 R. 따라서 2파이 RL 면적은 얘놈의 직사각형은 2파이 RL이고 분의 자속 파이가 된다는 거죠. 파이. 그러면 보세요. 도선 하나에서 요거 파인데 만약에 얘가 파이가 극의 개수가 한 개면 파이겠죠. 근데 하나의 극당 하나의 파이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극이 만약에 극수가 2개면 2파이가 될 것이고 3개면 3파이, 4개면 4파이가 돼요. 그래서 극수 P를 곱해주게 됩니다. P를 곱해줘. 그러면 도체 하나의 권수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기전력 E는 얼마? BLV인데 B는 얼마? B는 2파이 RL분의 P파이 곱하기 L BLV에서 L은 곱하기 L V는 얼마다? 60분의
2πrn이 됩니다. 2πrn. 그러면 약분 한번 해볼게요. 2πr L 이렇게 약분되죠. 그럼 얼마가 돼요? 60분의 P파이 N이 된다는 겁니다. P파이 N. 그런데 여기에서는 했지만 도체 한 개에서 우리가 자기학에서 하지만 도체 한 개에서 유기되는 기전력입니다. 그러면 전체 기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도체수를 만약에 Z라고 하면 도체수 Z만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전체 기전력.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A를 나눠줘요. A를 나눠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는 앞에서 뭐라 그랬다? 병렬 회로수라고 그랬습니다. A는 병렬 회로수예요.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발생된 전압이 곱하기 Z를 해서 발생된 전압이 만약에 40V라고 합니다. 40V인데 병렬 회로수가 4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개에서 발생된 게 지금 한 개에서 한 개, 4개 해서 40V예요. 40V인데, 이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병렬로. 그러면, 이게 지금 40이랑 하나가 40이에요. 그러면 병렬 회로수만큼 나눠줘야, 원래는 요 놈이 병렬 회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한 거는 전체 전압인데 병렬 회로수가 얼마만큼이냐 병렬 회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A분의 Z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체수 Z를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병렬 회로수 A를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기전력 E는 합하기가 얼마요? 60A분의 PZ 파이 N 볼트가 된다는 겁니다. PZ 파이 N 볼트.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60A분의 P자판 60A분의 P자판입니다. P자판. 예, 여기에서 보세요. 우리가 60이라는 숫자는 바꿀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60이라는 것은 초당회전소로 분당회전소로 바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나온 거예요. A는 병렬 회로수입니다. 병렬 회로수 못 바꾸죠. 우리가 권선이 감겨져 있는 그 구조를 바꿔서 병렬 회로수 못 바꿔요. 극수 N극 2개, S극 2개, 4개였는데 이것을 또 바꾸긴 어렵습니다. 맞죠? 구조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도체수 이렇게 감긴 그 코일 변수 있죠. 코일 변수도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우리가 상수 K로 두는 거예요. 상수 K.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전력 계산하고 싶은데 병렬수 얼마, 도체수 얼마, 그 다음에 극수 얼마 이렇게 하고 자속수 얼마, 회전수 얼마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지만은 이 값들은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냥 K값, 상수 K다. 야, 이 기전력 상수는 K는 얼마다라고 해주면 거기에다가 자속과 회전수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전력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다? K 파이 N 볼트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K 파이 N 볼트 이렇게요.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전력은 K는 상수라고 했습니다. 자속에 비례하고 기전력은 회전수에 비례합니다. 회전수에 비례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발전기니까 100V 만들다가 200V 만들 수 있겠죠. 그래도 50V 만들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압을 조정을 해요. 전압을 조정하면 이 전압의 크기를 조정한다고 하면은 자속의 크기를 바꾸거나 회전수를 바꿔요. 회전수를 바꿉니다.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방법을 더 많이 선택하느냐면은 얘를 선택한다고. 얘를 기전력을 바꾸는 것은 회전수는 있죠. 우리가 뭐 원동기 같은 것들, 원동기란 것이 내연기관 있죠. 기름을 부으면 우리가 회전하는 거 있죠.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씁니다. 기름을 가지고
기의 대표는 경운기라 생각해 보세요. 경운기. 경운기고 기름 넣어서 이렇게 돌리죠. 맞죠? 그런 거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회전수 얘도 바꾸기도 어렵고요. 회전수 자체를 바꾸기도 어렵고 실제 얘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기전력을 바꾸는 방법은 뭐냐? 자속 파일을 바꾸는 거예요. 파일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파일을 바꾸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기학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계속 자기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기학 공부하고 나서 오는 게 조금 좋다고 했습니다. 예. 요거 파일은 BS예요. BS. 예. 자기학 공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파일은 BS, B는 UHS입니다. UHS. H는 우리가 뭐 무한장 직선도체 같은 경우 2πr분의 IS가 됩니다. 즉 전류를 조정하면 돼요. 전류를. 그럼 우리가 전류는 얼마?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에요. 즉 원리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항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전류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요놈 건너뛰고요. 얘가 증가하니까 자속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다? 기전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내가 가변 저항 같은 게 있어요. 전압도 그렇고 있지만 저항을 조절해요. 저항 딱 조정하면은 딱딱딱 거쳐서 기전력이 딱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을 증가시키죠? 얘 증가시키면 감소해서 기전력 감소되는 겁니다. 요게 가장 간편하다는 거예요. 자속을 갖고 기전력을 변화시킨다. 요거. 그 다음에 일종의 하나 공식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E는 60A분의 P자판이에요. 60A분의 P자판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뭘 했냐면 중권은 A는 P는 B, 파권은 A는 B는 E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어디 바로 직전에 했죠. A는 B는 E 이렇게 했는데 요걸 보세요. 중권은 어떻게 돼요? A는 P죠. A는 P니까 얼마가 된다? 중권은 60분의 자판이 됩니다. 60분의 자판. P 빼고요. P 자판에서 P 빼고 자판이 돼요. 파권은 어떻게 돼요? 파권은 얼마? A는 B는 2예요. A가 2예요. 2니까 얼마? 120분의 P자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단중 중권은 60분의 자판, 그 다음에 파권은 120분의 P자판. 요렇게 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죠. 요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입만 하시면 되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간혹 출제가 되는데 보세요. 전기각은 전기각, 우리가 전기에서 얘기하는 전기각은 기하각이래요. 기하각 곱하기 2분의 P라는 거예요. 2분의 P.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하각이라고 해서 기계적각, 우리 실제 각도예요. 실제 각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기하가 360도가 있어요. 360도가 있는데 만약에 2극이면 얼마가 돼요? 2극이면 전기각 얼마요? 2분의 2니까 기하각과 전기각 같죠? 360도가 됩니다. 360도. 그런데 만약에 4극, 3극은 없다 그랬죠? 4극이 얼마요? 2분의 4에서 얼마다? 720도가 됩니다. 720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이게 얼마? 한 바퀴 돌면은 얼마? 이렇게 돌면은 360도가 맞죠? 360도가 맞습니다. 근데 기하각과 전기각 맞아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N극과 S극이 두 개 있을 때요. N극과 S극이 두 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세요. 4개가 있다고 하죠. 4개가. 그럼 보세요. 이렇게 뭐 N, S, N, S 이렇게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NS가 우리가 NS 요거 하나가 360도요. NS 하나 더하면 360도입니다. 앞에서처럼, 이거 할 때처럼. 근데 NS, 그럼 얘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반만큼이 360도, 반만큼이 또 360도요. 즉, 난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한 바퀴만 돌았는데 두 바퀴 돈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전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극수가 많으면 국수가 만약에 2배가 되면은 난 한 바퀴 돌았는데 NS에서 두 바퀴 돈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4극이면은 360도의 2배인 720도 돈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6극이 얼마? 나는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3바퀴 돈 것과 같다. 뭐다? 1080도 돈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전기각과 기하각에서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나갑니다. 전기자 반작용이 있어요. 전기자 반작용. 뭐다? 전기자는 아마추어고요. 반작용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리액션. 봅니다. 얘는 일단 반작용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극이라 할게요. 예, 너무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원리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얘가 뭐냐면 노란색을 우리가 N극, S극이 뭐예요? 계좌죠. 맞죠? 계좌 필드입니다. 여기에서 N극에서 S극 발생이 노란색 우리가 주자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기전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메인 자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면 이 전기자가 돌아서 전기를 이렇게 빼내면 돼요. 전기를 이렇게 빼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만들어진 전기 이거 있죠. 만들어진 전기가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죠. 그럼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얘가 뭘 한다? 또 자속을 만든다는 겁니다. 뭐 전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 파란색 자속이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얘가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파란색 얘도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이상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상적으로 전기는 만들고 싶은데 뭐 이 자속은 필요 없어요. 근데 얘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원래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색 자속 때문에 뭐 주자속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자속이 있는데 전기자에서 만들어진 전류 때문에 이 파란색 자속이 생기고 이 파란색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 영향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없는 파란색 자속이 없도록 최적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얘가 생겨버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칭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도태 전류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 요 자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자력이 요것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 제가 설명드린 거 그거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향 봅니다. 영향 뭐야? 일단 얘가 주자속이 감소합니다. 이것을 감소한다 해서 감소한다 자속이라고 해서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 이 파란색이 노란색 자속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감소시키는데 대형기기, 큰 기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전체 자속의 10%만큼 감소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통 일이 아니죠. 10%만큼 자속을 감소시키면 E는 얼마? E는 K파이 N인데 야 내가 파이가 10% 감소하니까 기전력도 10%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보통 일이 아니고 전기자 반작용을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편자작용. 감자와 편자가 있습니다. 편자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속이 이렇게 편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지금 위쪽에는 노란색이 더해지고 파란색도 더해지죠. 그러면 위쪽은 파란색과 노란색이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은 어떻게? 아래쪽. 여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돼요. 노란색은 이쪽으로 가는데 파란색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위쪽으로는 더해지고 아래쪽은 빼지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자속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주자속을 이렇게 치우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편자작용이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죠. 편자작용이 한다. 근데 이것이 발전기, 제가 앞에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발전기와 전동기는 무조건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기와 전동기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예요. 그래서 이 편자가 발전기는 회전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되게 돼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치우쳐지니까 중간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발전기는 회전하면 회전 방향으로 치우치고 전동기는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중성축에 이동한다. 그 다음에 정류자 편 간에 불꽃 섬락이 발생한다. 불꽃 섬락이 뭐야? 불꽃이 튄다는 거야. 불꽃이 튄다. 얘는 뭐 좀 간단하게 말하면 아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중성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브러쉬를 정류자에 접촉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니까 내가 브러쉬를 여기에서 딱 갖다 대고 전기를 딱 밖으로 빼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틀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위치에 올 줄 알고 브러쉬를 딱 갖다 대고 있는데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쉽게 삑사리가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삑사리 때문에 불꽃이 발생한다. 아구가 안 맞아서 원래 위치에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꽃 발생, 브러쉬 편간, 불꽃 발생.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조금 이따 우리가 정류하는데 정류불량이 돼요. 정류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정류불량의 원인. 네. 그래서 자기적 중성축 이동이나 브러쉬에서 기전력 발생으로 정류자 편간자나 불균일하게 되고 똑같은 말이 앞에서 한 것과 브러쉬 불꽃이 발생합니다. 정류불량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전기자 기자력이 있는데 기자력이라는 것은 기전력은 전압을 얘기합니다. 기전력은 전류를 흘리는 원동력, 기자력은 자속을 흘리는 원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속을 흘리는 기자력이 그냥 전기를 발생하는 용도 외에 앞에서 했지만 감자 기자력과 편자 기자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자 기자력과 편자 기자력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입니다. 이만큼 기울어졌어요. 이만큼 기울어지고 각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얘가 지금 알파예요. 알파. 요게 지금 베타예요. 베타요. 요것도 알파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면 알파, 베타 더하면 요거 하면 180도예요. 180도입니다. 180도 중에서 베타가 있고 그 다음에 2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계산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공식 문제로 간혹 출제가 되는데 감자 기자력은 뭐냐? 자속을 감소시키는 기자력은 EAP, E 곱하기 A는 병렬해수 곱하기 P는 극수입니다. 분의 Z는 도체수예요. 도체수고 I는 전기자 전류를 얘기합니다. 전기자 전류. I는 전류, A는 전기자죠. 그래서 전기자 전류고 파이는 우리가 180도를 호도법으로 파이하고 180도 파이. 그러니까 즉 전체 파이 중에서 2알파만큼. 그래서 EAP분의 ZIA 곱하기 2알파만큼 얘가 뭐냐? 감자를 한다는 겁니다. 감자시키는 기자력이고 EAP분의 ZIA 곱하기 파이분의 2알파 말고 나머지 베타만큼 이만큼이 교차 기자력이에요. 편자시킨다는 겁니다. 중성축을 이동시키는 기자력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 극당 이만큼의 암페어터는 기자력의 단위가 되고 요거는 공식 정도는 좀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주로 말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죠. 주로 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방지 대책. 방지 대책이라면 이게 지금 아까 전에 했지만 대형 기기 같은 경우 주자속에 10%나 깎아 먹어요. 내가 싹 빠지게 자석 만들어 놨는데 그걸 10% 깎아 먹으니까 이거 방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꽃이 발생하니까 그걸 방지해야 되겠죠. 그것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서 가장 큰 것이 보상곤선 설치가 됩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보세요. 이렇게 돼요. 보세요. 얘가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렇게 요런 노란색의 자석이 발생하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렬로 들어가는 줄 자극 면에 구멍을 뚫어요. N극, S극 그 자극 면에 구멍을 뚫어요. 뚫어서 얘가 들어가면 얘는 나오는 방향에 전류 흘려줍니다. 얘와 직렬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어떻게? 네, 어떻게? 이만큼 얘가 깎아먹는 만큼 얘가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보상곤선입니다. 보상곤선. 그래서 이 보상곤선이라는 것은 정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류에도 효과가 있긴 한데 여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효과가 가장 커요. 가장 큽니다. 다시 보상권 설치한다. 전기자 전류에 생긴 자석을 상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계자 극에 홈을 파고 권선을 가면 전기자와 직렬로 병렬 아니야 직렬로 반대 방향의 전류 흘려준다. 얘가 들어가는 거면 얘는 나오는 방향의 전류 흘려준다. 이것이 보상권선으로서 전기자 반작용 방지 대책으로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극이란 건 뭐냐면 N극 있어요. S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극을 얘기해요. N극, S극 보조극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N극에서 보조극이 이렇게 자속을 평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자속을 거의 상쇄시켜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조극이라고 해서 보극입니다. 그래서 얘도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중성축 부근에 자속을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극을 설치해서 보극을 설치해서 중성축 부근에 전기자 반작용을 상쇄하는 겁니다. 근데 효과로 봤을 때 보통 얘가 한 90%. 얘가 보극 있죠? 요것은 한 10% 정도 보면 돼요. 얘가 효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미비하고요. 보통 극이 2개면 보극도 2개가 되는데 어떤 때는 뭐 극이 4개잖아요. 극이 4개면은 NS 극이 4개면 보극도 4개인데 뭐 2개만 설치할 경우도 있고요. 보극은 주 자극보다 같거나 작게 이렇게 설치합니다. 보통 같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일단 효과로 보면 보상권선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 보극이 2번째고 그 다음에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축으로 중성점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얘가 뭐냐면 기계적 중성축이죠. 기계적인 중성축입니다. 그런데 전기자 반작용에서 중성축이 이렇게 옮겨간다 그랬습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옮겨갈까? 어차피 전기자 반작용 생길 거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보극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예측을 해서 기계적 중성축이 아닌 전기적 중성축에 우리가 브러쉬를 설치하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 이동하는데 앞에서 했죠. 앞에서 발전기는 얘가 어디로 이동한다? 회전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따라서 발전기는 요 놈을 회전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요. 전동기는 중성축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와 발전기는 똑같이 둘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반대. 앞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보상권선과 보극이었습니다. 보극이고, 그 다음에 정류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정류도 일장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정류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세요. 개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전기는 교류인데 이것을 직류로 바꾸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도체의 전류가 브러쉬 통과할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반전시켜서 교류기 전력을 직류로 변환시키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뭐 완벽하게 그 과정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브러쉬를 통해서, 이 정류를 통해서, 정류자를 통해서 브러쉬를 거쳐서 우리가 정류를 한다. 교류를 직류를 바꾼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정류 시간이 있어요. 정류 시간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 속도는 시간분의 뭐요? 거리죠, 거리. L입니다. 따라서 정류 시간 T는 속도분의 L이 됩니다. L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앞에서 정류자 편을 그렸죠. 정류자 저렴물이요. 정류자. 그 정류자 저렴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정류자 편에 이렇게 브러쉬가 이렇게 붙었어요. 브러쉬. 브러쉬의 길이가 요거요. B고요. 정류자 저렴물이 있죠. 정류자 편, 저렴물입니다. 그래서 요것의 길이를 델타라고 했을 때 요거 뭐 1번, 2번에 합니다. 그러면 실제 정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브러쉬만큼 이게 다 정류가 이루어진 거 아니고 여기에서 델타 요 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분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델타를 뺀 것, 즉 전체 길이 L은 뭐다? B-델타만큼 뺀 것이 실제 정류가 이루어지는 구간은 요겁니다. 요거. 전체 브러쉬에서 요만큼은 빼야 된다는 거죠. 요것이 정류 시간이에요. 즉 우리가 정류가 이렇게 돼요. 교류에서 직류에서 이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정류가 이렇게 되는데 요 구간이죠. 요 구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는 요 구간 있죠. 요게 1구간, 2구간이에요. 요것이 우리가 정류 시간 TC라고 하는 겁니다. TC. 즉 정류 시간 TC는 뭐다? 속도분의 B-델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류 시간입니다. 다시 VC분의 정류 주변 속도 VC분의 B-델타가 정류 시간이고요. 여기서 브러쉬 폭, B가 브러쉬 폭, 델타가 정류자 편 사이의 절연 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류란 것은 요 구간을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뒤집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류자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그림이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고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목소리 좀 크게 해서 강조 드린 부분, 이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거의가 다 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용어, 그 다음에 이해, 전기자 반작용이 어떤 데 일어나고 방지 대책이 뭐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류 지금 하던 거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